이제는 네. 제 물건을 잘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예를 들어 저 피아노가 저한테는 제일 소중한 거 1호였거든요. 네. 너무 소중했는데 이제는 첫째까지는 어쨌든 어떻게든 꾸역꾸역 썼었는데 네. 이제 둘째가 생기고 이제 환경이 변하니까 이제 제게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게 된 거예요. 현관이고요. 거실 쪽을 바라봤을 때입니다. 현관 바로 옆에 피아노 라인입니다. 피아노 위에도 많고요. 안에도 곰팡이스럽다는 거긴데, 요 책 있는 데인데 여기까지 가는 게 힘듭니다. 바로 옆에 침실이 있고요. 화장실 옆에 이렇게 이제 드레스룸이랑 주방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정리가 심각한데, 네. 아래 막 애기 거랑 막 섞여 있어요. 거실 쪽 베란다고요. 여기 박스는 다 그냥 버릴 생각이고요. 네, 와. 이번에 신청 주신 분들께 여러 분 계셨는데 제가 선생님네 우선적으로 선정한 거는 집이 짐이 많은 것도 있고요. 3인 가구 치고 둘째 출산을 앞둔 것도 있어서 이번에 선생님 댁에 안 오면 둘째 키우는 환경에서 짐이 훨씬 늘어나서 환경이 쉽지 않겠다, 선생님 입장에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온 거예요. 급하게 막. 사연 보내주셨을 때 육아하면서 쌓인 짐 정리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첫째 때 3년 전 짐도 좀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수납 공간 부족으로 쌓여간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선생님의 착각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왜냐면 저희 집하고 똑같은 3인 가구에 똑같은 평수에 수납 공간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수납 공간을 없는 상황에서 이 여건에서 만들어서 수납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수납 공간을 못 만든 상태에서 굳이 두지 않아도 될 짐이 있음으로써 수납할 물건 자체가 너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세탁실, 베란다, 바깥에 짐 있는 공간, 그런 데가 잘 안 세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드레스룸도 마찬가지고 저기 지금 피아노 있는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를 가족 전반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다가 둘째를 위한 공간이 여기 정도 괜찮겠다 라는 흐름으로 가야지 둘째만을 위한 공간만 보면 안 돼요. 집 전체적으로 다듬어 가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그래서 다른 공간에 문제가 생긴 게요, 너무 아이만을 위한 공간을 생각을 한 게 좀 집에서 보여요. 아이만을 위한 공간을 신경 쓰다 보면 다른 데 공간에 신경을 덜 쓰게 돼요. 골고루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이게 골고루 신경 써야지 선생님도 편해요. 선생님도 전반적으로 살림하기 편하고. 그리고 정리정돈 잘 된 집이 로망이라 하셨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지. 애가 아직 어려서. 앞으로 이제 출산도 앞두고 계시고, 둘째까지 지금 평소에서 한동안 키우시면 이 20평대 이 구조에서 4인 가구는 정리정돈 잘 된 상태로 유지하기는 되게 힘들 거예요. 로망까지 가기 힘들다. 그러면 적당선만 정리정돈 어느 정도 된 상태가 목표로 가야 돼요. 내 생각처럼 추구하는 방안까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아마 둘째 키우시게 되면 더 막막하겠죠? 그렇죠. 막막해. 정리가 막막한 것 같아요. 정리가 되면 청소도 할 것 같은데. 둘 다 같이 해야 돼요. 이게 정리를 한다면 청소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맞물려서 해야지, 여기를 청소하려면 이렇게 정리해놓는 게 편하구나 알게 되는데, 정리한 다음에 청소를 하려고 하면 어정쩡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청소하다 보니까 이 물건이 있으면 거슬리네. 그럼 이 물건을 치워야 되는데 이 물건이 어디 우리 집에 둘 데가 있나? 보다가 여기 두면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배치도 해보고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은 아이 키우기 전에는 정돈된 환경으로 사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네. 결혼 전에도 이렇게 제 방을 밖에 정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게요, 뭔가 육아 때문에 정돈이 안 되고 아이 짐 때문에 정돈이 안 된다, 이건 사실 저는 좀 약간의 핑계예요. 육아 때문에 더 어질러진 것 뿐이지 원래 어지른 상태에서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내실 확률이 높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물건이 아니라 내 물건부터 일단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 물건, 배우자 물건도 못하니까 아이 물건 정리도 못하겠죠. 선생님네 이 공간 자체가 구축 아파트의 단점이 뭐 엄청난 좋은 다용도실이나 그런 팬트리 자체가 없어서 우리가 좀 보관해야 된다 싶은 물건을 베란다로 빼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좀 습하고 곰팡이 핀다는 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 물건을, 추후에 쓸 물건을 베란다에 잠시라도 두잖아요. 곰팡이 피겠죠. 그러면 나중에 둘째한테 쓰려고 보관했지만 사실 쓰면 안 될 물건이 쓰레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비현이 맞아요, 오히려. 이제는 네. 제 물건을 잘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둘째를 위해서요? 아니면은 어떤 마인드 때문에 갑자기? 마인드가 조금 바뀌기도 했고, 예전보다 네. 예를 들어 저 피아노가 저한테는 제일 소중한 거 1호였거든요. 네. 너무 소중했는데 이제는 첫째까지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어떻게든 꾸역꾸역 썼었는데 네. 이제 둘째가 생기고 이제 환경이 변하니까 이제 제게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게 된 거예요. 저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옷도 예전엔 좀, 저거 이제 좀, 한 1년 후에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갖고 있었던 것들이 아직 있는데, 첫째 네. 때는 그게 있었는데, 이제 둘째 생기니까 이제 확실히, 저거는 이제는 진짜 버릴 수 있겠다. 미련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 과감하게 알고만 있어도 좋아요. 그럼 비현할 때 시간이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내 인생이 달라졌고, 내 가치관이 달라졌구나. 나의 우선순위가 달라졌구나. 그죠, 이제 그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아쉽지 않고, 네. 근데 지금 이제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못 버린 건데, 네. 많이 좀 기원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신축 아파트처럼 애가 베란다에서도 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네. 그 정도까지 될란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요? 네, 근데 지금은 베란다에서 애가 굳이 놀면 안 되는 게요. 선생님이 베란다를 주기적으로 잘 청소할 수 있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아이를 둘 키우면서 베란다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베란다는 이 샤시가 요즘 샤시가 아니고 옛날 샤시면은 이게 먼지가 많이 떨어져요. 베란다는 아이가 놀 공간이 아니라 그냥 쾌적하게 내가 좀 청소를 하더라도 좀 청소 좀 할 수 있고 어떤 물건을 보관하더라도 조금 더 쾌적하게 너무 바닥에 쌓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좀 꺼내 쓸 수 있고 놀이공간은 그냥 거실하고 제가 볼 때는 뭐 피아노 빠진 자리라든지 요런 데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비워내면서 변화 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이거 정리가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있다 하셨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생각하기엔? 물건의 제자리를 안 만들어주고, 네.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처음에 이제 여기 결혼해서 들어왔을 때, 나름 이제 꿈에 부풀어서 막 영상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이게 좋다 그래서 뭐 압축봉도 사서 하고, 집게도 걸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손을 잘 안 대고, 애기 태어나고 하니까, 그 다음엔 나아지는 게 없는데, 거기다 이제 물건이 또 계속 들어가니까, 제 역할을 잘 못하는 느낌? 막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또 요즘은 이제 내가 이걸 다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계속 보고만 있어요. 이 선생님이 정리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맞지만요. 선생님 같은 경우가 아까 압축봉이나 뭐 집게 같은 거를 이렇게 해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의미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막 숲이 있어요. 저는 큰 숲이 있으면 그 큰 숲에서 어디가 더 무성하고 어디가 조금 이게 문제가 있고 뭐 잡초도 뭔가 많이 뜯어낼 부분 이런 거를 보고 거기서 이렇게 우선순위 정해서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같이 압축봉이나 집게나 이런 팁을 봐서 활용하는 분들은 잡초만 뜯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숲이 이것저것 다 난리가 났는데 전체적으로 다듬고 나중에 여기에 일부의 잡초를 뜯어야지 그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통 못하고 영상이나 어떤 하나 아이템을 보고 그걸 정리로 이행하는 분들이 나름 정리는 하는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안 하는 거나 비슷해요. 왜냐면 막상 그 아이템을 샀는데 잘 못 써서 그 아이템이 오히려 방치돼서 아이템이 짐이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안 하니 못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전반적으로 쏟아주는 건 저랑 할 거고요. 중간중간 잡초 뜯고 세부적이 하는 거를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선을 좀 보고 그걸 좀 제안해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버리기를 선생님이 못 하시는 건지 남편분이 못 하시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집이 좁잖아요. 네. 웬만한 박스는 다 버려야 돼요. 웬만한 거. 아이용품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지금 박스 딱 사진 보면은 아이용품 된 관련 박스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쓰고 박스랑 같이 되팔 거다. 네. 그건 어느 정도 보관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냥 빈 박스만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이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몇 개월 내에 쓰고 팔 거면 딱 처분하고 말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저 정도로 박스가 쌓인 거는 이미 방치된 쓰레기도 꽤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 집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이 주방이 좁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식탁을 주방에 놓는 걸 포기했어요. 네, 그래서 대신 식탁을 안 쓴 대신 좀 더 넓게 쓰자 해서 이쪽에 가전하고 만마존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다 식탁을 익혀 보통 식탁 여기 두거든요. 더 튀어나오고. 그죠? 네. 식탁을 거실 쪽으로 작게 뒀어요. 네. 그럼 여기 애기용품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실제로 거실에서 메인 육아 공간이니까 그치, 보통 그렇게 이제 바로 여기서 꺼낼 수 있는 동선 짧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보관해서 쓰고 있어요. 네, 여기다 애기 잘 때 여기서 차 마시면 좋겠다. 여기요? 네,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같이 야식도 먹고 네. 같이 드라마도 보고 좋다. 아이 돌보고 저희만의 시간도 보내는 거죠. 똑같은 평수지만 다르게 쓰고 있는 거죠. 집이 내가 원하는 이상만큼 크진 않더라도 쓰기 나름이다. 네. 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네. 저희 집을 좀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제 둘째를 키우게 되면 지금보다 짐은 더 많아질 거니까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도 체력 소모도 더 들어갈 거고, 네. 내가 평소에 첫째를 키우면서 첫째 어린이집 보낸 사이에 했던 살림을 이제 못하게 되겠죠. 둘째가 그쵸. 함께 있으니까. 그쵸. 첫째 어린이집 보내고 둘째를 키우면서 중간 할 수 있는 살림의 노하우를 가져야 돼요. 네. 또 중간중간 내가 이때 할 수 있는 거를 잠깐의 시간을 들여서 크게 효과 낼 수 있는 걸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잡초만 뜯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숲을 보려면 같이 이제 시간을 함께 하는 거죠. 집에 대해서. 네. 정말 내 1호였던 피아노가 나가는 그 시간까지 내 다른 이것저것에 물건 먼저 비워놓을 거예요. 정말 이제 둘째 맞이 준비를 이제 해야죠. 전반적인 청소도 필요할 거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세탁기 청소라든지 아이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맘마존만이 아니라 맘마존을 주방 청소도 필요하겠죠. 네, 그쵸. 네. 그런 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선생님네는. 네. 그리고 남편분하고 살림이나 정리에 대해서 트러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남편이 저보다 정리를 훨씬 잘하고 남편이 테트리스를 잘해요. 남편이 잘하는데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저 많이 안 쪼이고 그러면서도 옆에서 잘 도와주고 잘 해줘요. 든든한 조력자죠. 선생님도 저랑 움직이고 하다 보면 좀 습관이 좀 바뀔 거예요. 바뀌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안 왔으면 피곤하잖아요. 누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오면 피곤하시잖아요. 못 눕죠. 제가 있는데 못 눕겠죠. 피곤해서.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피곤했을 때 못 눕는 그 습관을 좀 가져가야 돼요. 앞으로.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선생님 같은 입장에 뭔가 앞에 큰 벽이 있는 느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벽을 혼자 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벽을 좀 망치로 부신 다음에 나 혼자서도 넘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 거예요. 그 벽을 밋밋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또 넘어갈 수 있는 정도를 만들지 그 넘어가는 노력은 선생님도 하셔야 돼요. 저는 네. 완전 할 거예요. 완전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둘을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네,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정리하고 하면 남편분은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죠. 퇴근하고 왔는데 집이 좀 깨끗해지네? 네. 요 생각 분명 드실 거란 말이에요. 되게 좋아할 거예요. 오고 싶어 하는데 지금 오늘도 회사 일이 있어.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하실까요? 네. 일단은 제일 급한데 먼저 할 거고요. 어떡해. 급해 보이죠? 여기서 그 겉에 보이는 박스랑 이것저것 있잖아요. 네. 지금 요 스탠드 안 쓰죠? 그거 버려야 돼요. 그쵸? 네. 눈으로 좀 보고 계세요. 네. 근데 이거 확실히 버릴 거 고민되는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고 계세요. 네. 이 자동차가 문제다. 오호. 요거 아이랑 좀 잘 가지고 노신데요? 네, 애기 걸로 샀는데 요즘은 잘 안 놀긴 하지 뭐. 탄산수요. 네. 사실 때 보통 두 박스를 사세요? 20에서 이렇게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는 플레인, 하나는 다른 맛 이렇게 해서. 그러네. 알겠습니다. 이거 무거우니까 제가 좀 뺄게요. 네. 없으면 또 아쉬워서
요런 거를 이제 보관할 그런 공간도 필요해요. 그쵸. 이런 공간이 없으면 이게 또 그쵸. 밑에 방치가 네. 돼가지고 먼지 쌓이거든요. 요게 애기가 지금 쓰는 기저귀예요? 네,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거 네, 버리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 저기 저것도 이것도 버리는 거죠? 네. 에르고 베이비 옴니 버리려고요. 요것도 네, 여기 혹시 요거 버려요. 다 빈박스예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좀 하셔요. 네. 박스가 많으니까. 거기 테스트리스를 잘 해보세요. 네. 선생님 테스트리스 잘 못하신다 했으니까 저는 잘 못해요. 연습을 하셔야죠. 신랑이 잘해. 네, 선생님들이 잘 하셔야 돼요. 잘 해보세요. 트리트렛 하죠. 네. 쓰겠죠? 트리트렛. 네, 둘째 때. 둘째, 아까 저 둘째 네. 용품 갈 거니까 네. 저쪽만 빼놓으세요. 옮길게요. 박스 진짜 못 보시는구나. 매직키 박스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이거 왜 안 버렸지? 그죠? 두 개 빼세요. 이거는 실수였을 거예요. 그거는 버려야 돼요. 진짜 깨졌어요, 한 번. 애기가. 이거는 당근하기도 애매하니까 네, 이거는 버려. 폐기물 붙여서 와우. 그게 이 박스 필요 없죠 뭐. 뭐예요? 지금 박스, 이 이거 차, 박스죠? 이 차 박스예요. 아, 필요 없어요. 당근을 요거 째로 받아가지고 네. 이런 거를 이거 지고 살았네. 요런 박스들을 어딘가에 수납으로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미 먼지가 좀 많이 그래서 쌓여서 모아놨어. 지금 버릴까요? 버리나요. 네. 먼지가 좀 쌓여가지고 요런 박스를 모아두신 이유가 수납할 생각으로도 모아놓으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쓰일 때 없으면 버리세요. 네. 또 이렇게 쌓입니다. 아우, 저것도 버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시 딱 5분 쉬겠습니다. 네. 일단 좀 바닥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반대편 베란다도 집에서 나가야 될 것들이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제가 볼 때는